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노년생활TV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빠지면 허전하고 없으면 밥맛도 사라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고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김치는 우리의 몸과 생활 그리고 마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노년생활TV에서는 김치에 대해 아주 깊이 그리고 넓게 알아보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김치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왜 한국인의 삶에 김치가 뿌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치의 기원입니다.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배추김치의 형태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붉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배추김치는 불과 200에서 300년 전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김치입니다. 그럼 이전의 김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먹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염장채소 형태로 저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것이 김치의 가장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에는 김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염장 야채나 숙제 숙성된 채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배추나 무, 오이 등을 절여 먹는 문화가 일반화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양념이 더해지고 다양한 재료를 혼합한 형태의 김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경 조선의 고춧가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가 아는 빨간 김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고춧가루는 단순히 맵게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 김치의 발효를 돕고 부패를 억제해 저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김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온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시대의 기술, 기후, 재료의 다양성에 따라 변화하며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죠. 하지만 김치가 단순히 역사적 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건 아닐 겁니다. 김치는 그 자체로 과학적인 음식이며 무엇보다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김치가 왜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란 미생물이 식품 속에서 활동하며 맛과 향, 영양소를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김치는 유산균 발효가 중심입니다.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 특히 젖산균이 채소 속 당분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은 김치를 시게 만들지만 동시에 유해균을 억제해 부패를 막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김치 특유의 감칠맛과 익은 냄새,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입니다. 김치 한 숟가락에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유산균은 유산균 제품보다 생존력이 더 높아 실제로 장까지 도달해 활동한다는 연구도 발표됐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발효작용은 아무 채소나 아무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나 무, 마늘, 생강, 파, 고춧가루, 젓갈 같은 재료는 각각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생강은 향을 내줄 뿐 아니라 자연적인 살균 작용을 도와 나쁜 균의 증식을 막고 좋은 균의 발효 활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젓갈은 단백질을 공급해 발효를 더 활발하게 해주고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아미노산을 생성합니다. 결국 김치는 단순한 절임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미생물 생태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수백 년간 경험적으로 체득해 지금의 김치로 발전시켜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발효의 힘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까지 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김치가 왜 유독 한국인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양에서도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치즈, 요거트, 사워크라우트, 피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김치는 이 모든 발효 음식 중에서도 채소를 중심으로 유산균이 살아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인의 식단이 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밥은 중성이나 산성식품인데 김치는 자연스럽게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를 도와주고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밥상에서 김치가 빠지면 소화에도 영양 균형에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치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화일 수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특히 노년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에서 가장 강조되는 성분은 역시 유산균입니다. 특히 김치에는 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 저하와 함께 장 건강도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김치의 유산균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이섬유입니다. 김치의 재료는 거의 대부분 채소입니다. 배추, 무, 갓, 열무, 미나리 등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좋고 장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고 배변이 어려워지는 노년기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김치는 자연스럽게 그 요구를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김치의 재료인 배추나 고춧가루, 마늘 등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감기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다음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고춧가루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 피부 건강, 점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구 건조증, 시야 흐림, 백내장 등의 증상이 흔해지는데 김치를 통해 베타카로틴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생강은 알리신, 진저롤 등의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항균 작용이 강해 내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며 식욕을 조절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또한 고춧가루 속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김치에 꼭 들어가는 젓갈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멸치젓, 새우젓, 액젓 등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몸에 쉽게 흡수되고 그 결과 감칠맛과 함께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젓갈은 칼슘과 인, 마그네슘 같은 노년기에 필요한 무기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칼슘은 뼈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외에도 김치에는 철분, 칼륨,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근육 기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이쯤 되면 김치가 단순히 발효 음식이 아니라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양이 풍부한 김치, 노년기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비타민C, 마늘, 생강 등의 성분은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장 건강 개선입니다. 노화와 함께 장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나 복부팽만 같은 증상이 잦아지는데 김치 속 유산균과 섬유질은 장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김치 속 항산화 성분과 칼륨, 마늘 등의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김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와 대사 조절입니다. 김치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커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체내 염증 수치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당뇨나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E 등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김치는 항산화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단일 보충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뼈 건강 유지입니다. 김치 속 무, 젓갈, 해조류 재료에는 칼슘과 미네랄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김치는 노년기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면서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하게 짜게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싱겁게 담그거나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시거나 오래된 김치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지 종류별 효능부터 섭취 요령, 보관 팁까지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는 배추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과 계절, 재료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 김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김치는 그 재료와 양념에 따라 몸에 주는 효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째, 배추김치. 가장 대중적인 김치죠.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어우러져 유산균 발효가 활발합니다. 장 건강, 면역력, 항산화에 모두 좋은 대표적인 종합 영양 김치입니다. 단, 짜게 담근 김치는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능하면 저염으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갓김치. 갓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강하죠. 갓에는 항산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해 염증 완화, 암 예방 등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마늘과 고춧가루와 만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에게는 강한 향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잘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열무김치. 주로 여름에 많이 담가 먹는 김치로 열무 줄기와 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시원하게 익으면 갈증 해소에도 좋아 더운 날씨에 입맛 없을 때 특히 좋은 김치입니다. 넷째, 동치미. 맵지 않고 국물 위주로 먹는 겨울 김치입니다. 무와 배, 생강, 파 등이 들어가 소화 촉진과 감기 예방에 좋고 자극적이지 않아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 위산이 약한 분들에겐 배추김치보다 동치미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백김치. 고춧가루 없이 맑고 담백하게 담근 김치입니다. 자극이 거의 없고 위장이 약하거나 매운맛을 피해야 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소금 농도를 낮게 하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에게도 부담 없이 좋습니다. 여섯째, 총각김치. 무청과 무 전체를 절여 담그는 김치입니다. 무는 수분이 많고 소화 효소가 풍부해 위장 기능을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잎부분은 철분과 칼슘이 많아 빈혈이나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각자 다른 장점을 지닌 작은 건강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상태에 맞게, 계절에 맞게 김치 종류를 고르는 것도 현명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건강 전문가들은 하루 50g에서 100g, 즉 밥숟가락으로 2에서 3숟갈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유산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나트륨 섭취도 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물을 한번 살짝 적셔서 짠기를 줄이거나 김치 자체를 저염으로 담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치만 먹기보다는 두부, 생선, 나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영양 균형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보관법과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발효가 진행되며 익는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맛이 강해지고 유산균은 한동안 증가하다가 산도가 높아지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김치는 냉장 보관 시 1개월까지는 생유산균이 활발하며 이후에는 산도가 너무 높아져 유산균 생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를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너무 오래 묵히기보다는 적정 시기에 담가서 익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낮아 유산균 발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관 시 유의할 점은 항상 깨끗한 젓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닿은 숟가락을 다시 김치통에 넣으면 김치 안에서 부패균이 번식할 수 있어 금세 상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가열하면 유산균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시거나 매운 김치가 부담스럽다면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더욱 건강하게 먹는 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되도록 저염으로 담가 먹기. 두 번째, 익었을 때 섭취하고 오래 묵히지 않기. 세 번째, 김치만 먹기보다 단백질, 나물과 함께 먹기. 네 번째, 김치 종류를 바꿔가며 다양하게 먹기. 다섯 번째, 자극이 덜한 백김치, 동치미도 자주 먹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김치를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는 이제 그저 반찬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삶의 지혜입니다. 매일 밥상 위에 오르는 작고 소중한 발효 음식 김치. 이 작은 한 접시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과 우리 몸을 지키는 과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속에 있는 김치를 그저 습관처럼 먹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밥상의 의사이자 우리의 유산입니다. 노년의 삶, 더 건강하게 노년 생활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